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노인에게 최악이 될 수 있는 운동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떤 동작은 무릎과 허리, 어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낙상까지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위험한 5가지 동작과 안전하게 대체하는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낙상 위험 신호를 점검하는 30초 체크도 드립니다. 저도 환자분들 지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프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하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고 근력과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몸에 가는 충격이 훨씬 크게 느껴지죠. 국제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낙상은 외상 관련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계세요. 병원에서도 운동하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피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특히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홈트레이닝 영상들을 따라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며 기존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운동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본격적인 최악의 운동 소개 전에 안전한 대체 루틴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주 3회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루틴으로 구성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 5분부터 시작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30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무릎, 골반, 어깨 순서로 각각 30초씩 돌려줍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천천히 해주세요. 하체 운동은 10분 정도 투자합니다. 의자 스쿼트를 8회에서 12회씩 2세트 해주세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보조해도 됩니다. 완전히 앉지 말고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만 내려가면 돼요. 스텝업도 좋습니다. 15cm에서 20cm 정도의 낮은 단을 이용해서 6회에서 10회씩 2세트 해주세요.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체 운동도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벽 푸시업을 8회에서 12회씩 2세트 해주세요. 일반 푸시업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고무밴드 로우도 8회에서 12회씩 2세트 해주시고 이때 가슴을 펴고 어깨는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균형과 코어 운동에는 5분 정도 투자해요.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를 10초씩 3회 양쪽 다 해주세요. 데드버그라는 운동도 6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주의하세요. 마무리는 3분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끝내세요. 종아리, 햄스트링, 가슴 등을 각각 20초에서 30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 중강도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결과 기능적 이동성과 낙상 위험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어요. 이 루틴이 바로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매주 3회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탈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 근력도 떨어지고 고유 수용성, 즉 자세를 감지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강도라도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 국제 자료에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균형, 유연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낙상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동작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끝까지 앉았다 일어나야 진짜 스쿼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생각은 이제 수정해야 합니다. 깊게 내려갈수록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범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꾸준히 하면 효과는 충분해요. 의자에 살짝 앉는 정도의 깊이로만 스쿼트해도 허벅지, 근육은 충분히 자극받습니다. 힘들어야 효과 있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중강도, 즉 운동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많이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느리고 정확한 동작이 훨씬 중요해요. 빠르게 하다가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크로스핏 같은 운동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고 같은 나이라도 개인차가 크거든요.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와 범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운동의 목표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무리해서 다치는 것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값진 일입니다. 제가 지도한 분 중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TV에서 본 고강도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갑자기 점프 운동과 버피를 시작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봐 이런 생각이셨대요. 처음 며칠은 괜찮으셨나 봐요. 오히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2주 후에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릎이 퉁퉁 부어 있더래요.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정말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허리 통증까지 와서 밤잠도 설치게 되셨고요. 결국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염증이라고 진단하셨대요.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약도 드시면서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운동이 날 망쳤다.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프게 됐다고. 앞으로는 운동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인은 운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강도의 문제였죠. 나이와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신 게 문제였어요. 임상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충격과 빠른 방향 전환은 무릎과 발목 손상, 허리 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지죠. 그 어르신처럼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젊을 때도 이 정도는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예전 강도 그대로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전환점은 아주 작은 수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어르신도 결국 안전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운동하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악의 5가지 운동과 대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바벨로 하는 딥 스쿼트입니다. 최대한 깊이까지 내려가면서 고중량을 드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무릎의 전달력이 크게 가해지고 허리 압박도 증가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낙상 위험까지 있어요. 대체법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보폭을 넓게 해서 부분 범위로만 하는 스쿼트도 좋습니다. 근골격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층의 고중량, 고난도 복합 동작은 감독이나 보조 없이는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박스 점프와 퍼피 같은 고충격 점프 동작들입니다. 착지할 때 오는 충격이 아킬레스건과 무릎에 큰 부담을 줘요. 어지러움이 있으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죠. 대체법으로는 로우 스텝업을 추천해요. 낮은 단을 이용해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무충격 점핑잭도 좋아요. 팔만 벌리고 다리는 스텝으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낙상 예방 자료에 따르면 충격을 낮추고 지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 향상에 유의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전통식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손으로 목을 당기면서 상체를 말아 올리는 동작이죠. 목 굴곡이 과도해지고 요추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해요. 대체법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누워서 복부 브레이싱을 5초 유지하는 것을 8회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코어 안정화 중심 운동이
요통 관리에 더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다리를 곧게 편 스트레이트 레그 데드리프트나 무릎을 잠근 힙힌지 동작입니다. 햄스트링 유연성이 부족할 때 요추의 전달력과 과굴곡을 유발해요. 대체법으로는 빗자루를 이용한 힙힌지 연습이나 가벼운 캐틀벨 데드리프트를 추천합니다. 등은 반드시 중립을 유지하세요. 허리 보존을 위해서는 중립 척추와 고관절주도 패턴이 강조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비하인드 넥 숄더 프레스나 랩풀다운입니다. 발을 목 뒤로 내리는 형태의 운동들이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목과 견갑골 안정성이 떨어져요. 대체법은 덤벨 프레스를 앞쪽으로 하는 것과 밴드 풀어파트나 로우 운동입니다. 어깨 가이드라인에서는 과도한 외회전과 수평회전 조합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팁 1번, 중립이 먼저입니다. 허리와 목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예요. 원리부터 설명드리면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것이 디스크와 후관절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임상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과도하게 젖혀지면 압력이 집중되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배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하 하고 숨을 내쉬면서 배벽에 긴장을 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어서기를 6회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범위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시던 분이 4주 만에 데드버그 10회씩 2세트를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어요. 팁 2번은 강도 조절을 위한 말문 테스트입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찬 수준을 말해요. 이게 운동 생리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강도거든요. 너무 강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 정도 걸으면서 문장으로 대화가 되면 적정 강도입니다. 한두 단어만 겨우 말할 수 있다면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잠깐 쉬어주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 지시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강도를 높이시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강도 조절 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빈도가 줄어든 사례들이 많아요. 팁 3번은 두 지지점 원칙입니다. 균형을 보호하는 핵심이죠. 고령층은 지지점이 늘어날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안전 가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만 잡고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잡거나 벽과 난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텝업을 할 때는 난간과 의자를 동시에 이용해서 두 개의 지지점을 확보하세요. 한 발 서기 연습을 할 때도 의자 등받이와 벽을 동시에 이용하시면 돼요. 미끄러움 방지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지지점이 많아도 발이 미끄러지면 소용이 없거든요. 동일한 운동량에서도 자신감과 지속성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많아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시거든요. 계속해서 안전한 운동을 위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팁 4번은 가동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통증 없는 70%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한 말기 범위 운동은 연부 조직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 근골격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끝까지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 정도만 움직여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쿼트는 의자 높이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깨 운동도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세요. 가동 범위는 주별로 5%에서 10%씩만 서서히 확대해 나가시면 돼요. 실제로 6주 후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5회까지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팁 5번은 느린 템포의 중요성입니다. 하강할 때 2초에서 3초, 상승할 때 1초에서 2초의 템포가 관절 충격을 줄이고 근육 긴장 시간을 늘려준다고 저항운동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의자 스쿼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올라올 때는 하나, 둘 정도의 속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숨을 멈추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무릎 잡음과 통증이 감소했다는 체감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팀 6번은 코어를 먼저 켜는 브레이싱입니다. 복부 압력을 높이는 브레이싱이 척추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임상 지침에서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기 전에 코어 근육들을 미리 활성화시키는 거죠. 방법은 움직임 전에 2초간 배를 20%에서 30% 정도의 힘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하세요. 허리 불안감을 호소하시던 분들이 이 방법 후에 증상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팁 7번은 균형 단일 세션입니다. 균형 훈련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능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고령층 연구에서 나와 있어요. 다른 운동과 섞어서 하는 것보다 균형 운동만 따로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발 서기를 10초씩 3번,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맞춰서 걷기를 5m씩 2번, 의자를 잡고 옆으로 걷기를 10걸음씩 2번 해주세요. 반드시 지지물을 가까이 두고 하셔야 해요. 4주 내에 타임드업 앤고 검사에서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팀 8번은 수중 운동과 자전거입니다. 부력과 저충격 특성, 순환기, 부담 관리 측면에서 최고라고 운동 처방 자료에서 나와 있어요.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자전거는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낙상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수중 보행을 15분에서 20분 하시거나 실내 자전거를 10분에서 15분 하시면 됩니다. 어지럼이나 흉통이 생기면 즉시 중지하셔야 해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운동 지속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팁과 함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팁 9번은 오늘 컨디션 저널입니다. 자각 증상을 기록하는 것이 통증과 피로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자가관리 연구에서 나와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운동 전후로 통증을 0점에서 10점까지 체크하시고 피로감과 어지럼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연속 2일 동안 점수가 상승하면 강도를 20% 감량하시면 됩니다. 과훈련이나 통증 악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팀 10번은 집안 낙상 트리거 제거입니다. 환경 요인이 낙상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공중보건 자료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집안 환경이 위험하면 소용이 없어요. 미끄럼 매트를 제거하시고 문턱에는 형광 테이프로 표시해 두세요. 조명이 어두운 곳은 밝게 하시고 바닥에 있는 전선들도 정리해 주세요. 특히 야간에 화장실 가는 동선에는 간접등을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넘어질 뻔한 구간들을 제거한 후에 실질적인 위험이 많이 감소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30초 체크리스트로 중간 요약을 해볼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대체 루틴을 적용하세요. 점프나 버피, 박스 점프를 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시큰해도 깊은 스쿼트를 고집하고 계신가요? 목을 잡아당기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무릎을 잠그는 힙힌지나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신가요? 발을 목 뒤로 넘기는 어깨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노인에게 최악의 5가지는 고중량 딥 스쿼트, 고충격 점프와 버피, 전통식 윗몸 일으키기, 무릎 잠금 힙힌지와 스트레이트 레그 데드리프트, 비하인드 넥 프레스와 랩풀다운입니다. 대체 루틴의 핵심은 의자 스쿼트, 낮은 스텝업, 벽, 푸시업, 밴드로우, 데드버그, 균형 단일 세션, 수중 운동과 자전거 유산소입니다. 기본 원칙은 중립 척추 유지, 저충격 운동, 느린 템포, 통증 없는 70%, 가동 범위, 2 지지점 확보, 컨디션 저널 작성, 환경 정리입니다. 국제와 국내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은 충격과 균형, 과도한 가동 범위가 결합될 때 손상과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저충격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유산소 운동의 병행이 기능 유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인차가 있으며 기존 질환이나 수술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